혼자 사는 딸아이 집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에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과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고조된 듯 울컥한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라는 말만 3차례 반복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의 거주지를 유포한 사실을 문제에 삼았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는 2012년 12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555 건너편 5555 오피스텔이라고 썼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밤늦게 기자들 때문에 불안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어린 여자가 사는 그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딨습니까? 라면서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민주당이 급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 씨가 SNS에 그 여직원의 신상을 다 공개해버렸다. 네티즌들에게 거기 찾아가라는 얘기라며 이런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는 심하게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게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후보자가 나이 55에 이르러 딸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서야 여성이 혼자 사는 곳에 침입하고 스토킹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니 우선 축하한다며 2012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주소까지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던 기록이 있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출신 이현주 무소속 의원 역시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마라. 가증스럽다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많은 사람에게 잔인하리만큼 몰아붙이지 않았는가? 물에서 빠진 개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려주지 말고 더 두들겨 패라는 게 누구였나? 라면서다. 그러면서 내 가족과 내 딸만 안쓰럽고 상처받은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은 괜찮나라며 어디서 감정팔이 쇼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권에서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거주지는 국정원 댓글 공작 범행 관련 현장인데다 여직원이 공직자 신분으로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한 셀프 감금이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 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그의 전 부인 조모 씨가 위장 이혼 및 소송을 통해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측이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를 둘러싼 과거 판결문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8일 조 씨가 2015년 카페를 하기 위해 상가 건물 주인과 소송을 벌인 사례와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이전 세입자가 상가를 늦게 비워줘 애초에 계약한 날짜에 상가를 넘겨받지 못했다면서 건물 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고의 대리인 조 측이라는 부분이 등장했다.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 씨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언급된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은 이 판결문에 총 4번 등장한다. 조 후보자 동생은 전처 조 씨를 대리해 건물주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조 후보 동생 부부는 당시 이미 법률적으로 이혼한 이유다. 이미 이혼한 부부가 카페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 관계를 맺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 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 의심을 사는 사례는 또 있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를 2억 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혼 상태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해 8월 이곳으로 전입했다. 2017년 11월에는 동생 전처가 조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3억 9천만 원의 해운대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이곳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사는 걸 봤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2015년엔 전처 소송에 대리인 관계로 등장. 아울러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3년께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 4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동업자가 조씨 부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씨 남편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이 말한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 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조 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 씨 신병 확보 여부는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한 달 가까이 베트남, 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구속심사에서 조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 씨 등과 함께 WFM, 웰스 CNT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출국 전후 최모 웰스 CNT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설립과 투자처 발굴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2015에서 2016년 5억 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에서 2018년 부인 정 교수가 4인 간 채권 8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 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 씨가 빌려 코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교수에게 빌린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으로 코링크 설립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 CNT 지분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간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 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오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공지영 선생은 좌우 양쪽의 지속적인 비판을 운명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고깝게 들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다는 설명에서 저는 그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유복한 성장 환경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63년 서울 아현동에서 태어난 공지영은 주로 여의도 아파트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아버지는 70년대 초반에 이미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며 주말이면 선수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매일 아침 공지영을 승용차로 등교시켰을 정도로 아버지의 딸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공부와 소설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그의 운명이라면 운명입니다. 사소설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중산층 또는 중상층 여성을 1인칭 화자로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순결 교육의 영향. 그게 편안해서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쓰는 거죠. 즐거운 나의 집은 정말 자기 이야기라고 표방한 첫 번째 책인데 만약 성이 다른 세 아이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사는 여자가 있다면 제가 취재를 갔을 거예요. 마침 그게 저라서 편하게 쓴 것뿐이에요. 주인공이 시대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나름대로 시대의 한복판에 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죠. 구매력 있는 독자 중에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저는 남의 소설을 읽을 때도 감정이입이 잘 되는 1인칭이 편한데 독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90년대 초부터 저는 공 선생님의 고백적인 소설을 읽으며 중산층 남성의 한계를 반성했습니다. 저 같은 독자들도 많은데 저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주로 의식하게 되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석에 앉혀놓고 피고인석에 앉아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는 안젤름 그린 신부님의 글을 읽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물론 아직도 기억하는 비판이 있어요. 뒤끝 장렬하며 제 주변의 60년대 초반 태생 여성 중에는 유난히 이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평등 사상의 첫 세례를 받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세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결혼하고 완전 경악했어요. 명절 때 나는 전을 부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지? 내가 10달간 술 담배도 못하고 애를 낳았는데 왜 남편 성을 붙여야 하는데? 나보고 모성애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걸 어쩌라고? 그런 걸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환상 교수님께서 언젠가 그러시더군요. 당신들 세대가 이상하다. 저 여자 괜찮다 싶으면 다 이혼을 했더라. 그걸 보고 사회학자로서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 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 날짜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 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한 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